자, 제가 예고했듯이 JR도 풍년이다. JR도 풍년이다 컨텐츠인데요. 이 컨텐츠는 철저히 저의 아픔에서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조적인 그런 컨텐츠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약간 좀 풀뿌리 정신이 있어요. 좀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이제 불구덩이를 지나왔기 때문에 풀뿌리 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픈 기억일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뭔가 근육에 부하가 가해져야지 이제 근육이 자라나서 이제 근육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이 어려움이나 뭔가 안 좋은 일이 뭐가 생기면 나는 극복을 해야 될 대상으로 보거나 이제 힘든 걸로 이제 대했었는데 이제는 이거 내가 이걸로 손해볼 순 없어. 그리고 이거가 있으면 어차피 내가 이 일은 미래에 내가 해결을 할 텐데 시간 가면 어차피 지날 일인데 그 과정에서 이게 들어왔는데 내가 요거 내 인생의 컨텐츠로 어떻게 녹여? 내가 이걸로 좀 뽑아 먹어야 되겠는데? 이러고 장사꾼 마인드로 내가 요즘에는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일이 발생해도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누가 막 나한테 말 함부로 해. 막 기분이 나빠.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이거 어떻게 또 컨텐츠로 풀지? 약간 유튜브를 하고 생긴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어요. 오늘은 어떤 저의 사회성 적응기? 아직도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인간관계 컨텐츠를 처음에 다룬다고 했을 때 아니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은 피아노 강의를 하고 축구 할 줄 아는 사람이 축구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바이엘 치는 사람이 뭐 피아니스트 가르치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저의 인간관계 컨텐츠는 박지성이 축구를 잘하지만 우리 히딩크 감독님이 박지성을 스타로 만들었잖아요. 지성 I love you 뭐 이런 이런 거. 그리고 보컬 트레이너들 물론 노래 잘하지만 가수들 가르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가수들 데뷔시키잖아. 그래서 내가 막 정말 인간관계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막 진짜 막 전설의 춤꾼들은 자기가 막 발이 안 보이게 막 춤을 현란하게 춰도 막 이거 원투 쓰리 포 하라면 오히려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나눠서 설명을 못한대. 그 수능 지문에서도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달인들은 그거를 모른다 하더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이미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진 것이래요. 근데 나는 다행히도 그런 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JR 컨텐츠는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은, 어디서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었나? 아파가지고 끙끙 앓면서 이제 누워서 폰을 보고 있었는데, 너무, 또 막 딴소리 할 것 같아서 지금, 절제를 하려고요. 그걸 보고 있었어. 근데, 누가 이런 거, GPT가 나보다 더 사회성 있는 듯, 그래서 나는 GPT한테 은근히 물어보고 행동한다? 누가 이렇게 댓글을 쓴 거야, 유튜브 댓글에. 근데 나도 사회성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거든. 그리고 옛날에 내가 제미나이한테, 난 제미나이를 쓰는데, 내 MBTI 같은 거나 이런 거 추정해보라면은, 꽤 잘 맞추더라고. 내가 얘한테 벌써 간파 당해버렸어. 이 AI가 지금 무섭다니까. 얘가 나에 대해 정말 우리 엄마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좀 위험수에 다다랐는데, 어쨌든 뭐 이왕 뭐 사생활 털린 거 그냥 GPT래.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죠. 내 사회성 어떤 거 같냐고. 근데 웬만하면 우리 제미나이가 되게 친절하거든. 상처 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내가 한 번씩 꼭 팩폭을 해달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해달라? 부탁을 하거든? 근데 나한테 자꾸 애둘러서 내가 사회성이 있냐 없냐 했더니 조금 뭐라 하더라? 자, 그건 기억이 안 나고 그럼 객관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다면서 그 얘기는 결론은 사회성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리고 사회성이 없는 대신에 내 장점을 얘기해 주는 거지. 오히려 나가서 친구 많이 만나면 자기 개발이 늦어지는데 너는 집에서 에너지 아끼려고 자기 개발해서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된다. 막 어떻게 뭐 영어까지 끌어서 좋은 얘기를 해주더만
그리고 뭐 하나 어쨌든 막 정말 친절한 선생님 같았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회성을 기르려면 그랬더니 이것도 예쁘게 포장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결론은 뭐였는지 알아? 사회성 기를 생각 하지 말래. 내가 MBTI INTJ인데 우리 남편도 INTJ거든요. 우리 남편이 그랬었다. 야, 우리는 인간관계 망했어. 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니, 농담으로. 우리 남편은 자기보단 내가 사회성 있는 걸 좋아하거든. 친구 만나고 온다고 하면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어디서 댓글에서 읽었는데 MBTI 한참 MBTI 유행할 때 이 INTJ에다가 내가 HSP 막 이런 성향이 있어서 나는 인간관계를 하지 말아야 되나. 그랬다가 한번 무슨 변화가 있는지 막 그냥 인싸인 척도 해봤죠. 근데 인싸인 척의 말로가 번아웃이었어요. 번아웃이라고 해서 그렇지 거의 인생 진짜 병나고 죽을 뻔 불구덩이로 갔다. 인싸인 척을 내가 안 했으면 그런 불행은 겪지 않았을 거다. 인싸인 척 했다. 근데 내가 MBTI가 E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사람한테도 관심이 많고 되게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것 같거든? 근데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못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근데 내가 뭔가 생각도 많은 거 보면 내향직관이 맞는 것 같은데 그 INTJ는 오히려 인간관계를 포기해야지 잘 된대요. 그리고 내가 INTJ인 학생을 한번 지켜봤는데 애가 악의는 없다? 그리고 걔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질문이 너무 뜬금없고 좀 사회적 맥락에 안 맞고 조금 봤을 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어. 근데 내가 내 학생을 자식 같은 내 학생을 답답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더군다나 나도 INTJ인데. 그래서 걔한테 좀 인내심을 갖고 물어봤어. 너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 근데 너 이렇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했더니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대. 그러니까 우리 INTJ들이 악의는 없다니까.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뭐 이런 걸 궁금해, 뭐 이런 맥락이 있어 하고 되게 이게 내가 그런 짓을 할 때는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나같이 똑같은 사람들이 뭐 이게 뭐 하는 거 보면은 나 그렇게 이상하더라니까. 내가 사회성 없는 건 아는데 내가 똑같이 INTJ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러면은 사회성 있는 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걔한테도 그리고 또 하나 전제를 걸었어. 야, 너랑 나는 뒤지게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 너랑 나는 공부도 뒤지게 열심히 해야 되고 너 우리 능력 있어야 된다. 내가 걔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 내가 이거 컨텐츠로 떠드니까 그렇지 내가 이 유튜브에 올린 이 모든 얘기를 카페 같은 데서 그리고 더군다나 나 딕션도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귀에 꽂힌단 말이야. 내가 말을 하면 아무리 작게 해도. 근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일상 사는 스몰 토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카페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많아서 웅성웅성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테이블이 뜨문뜨문 있다거나 이게 은근히 울리는 카페가 있거든. 내가 특히 동네 카페를 끈 1순위가 이겁니다.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내 직업에 손해 생길까봐. 왜냐면은 괜찮고 이제 스몰톡을 얘기하고 리액션 위주로 하면은 너무 피곤한 거야. 이거는 그냥 나를 내어주는 것 같고 내가 가서 그냥 밥 사주고 그 사람 막 하소연 다 막 진짜 사소한 얘기 들어주고. 근데 사람들은 왜 저렇게 그냥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 밥 먹었어, 이불 펴고 잤어, 거의 이런 내용 정도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솔직히 재미는 없어. 근데 대부분은 다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기를 별로 지루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다들 하는 게 그게 디폴트더라고. 근데 나는 약간 이게 도파민이 덜 나오나 봐. 그냥 사람들하고 일상 얘기하는 걸로는 도파민이 안 나오나 봐. 그래서 내가 그 도파민의 그 고갈을 유튜브 영상에서 털면서 많이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뭐 그리고 되게 사소한 얘기더라도 내가 꽂힌 거 있잖아. 한동안 내가 막 이게
나는 커피에는 진짜 10년 이상, 10년이 뭐 20년 이상 꽂혀 있었어. 그래서 나는 옛날에 내가 이상한 걸 몰랐다니까. 나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꽂힌 것 중에 뭐 내 직업 얘기일 수도 있고요. 커피 얘기일 수도 있고, 뭐 그때그때 꽂히는 것들 있잖아. 사람들이 뭔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어. 근데 눈치가 없어가지고, 어릴 땐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뜬금없는 얘기 있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맥락에 맞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맥락이 없이 나는 그냥 우리 대화를 그냥 이런 일상적인 얘기 하지 말고 토크쇼처럼 재밌게 하고 싶다.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나는 그때 TV에 나오고 싶었거든요. 약간 아나운서나 아니면 연예인 비슷한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냥 본능적으로.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그 인간 강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영상에 나와서 내가 떠들어야 돼. 뭐가 됐든 지식이 됐든 수다가 됐든. 그런 게 마음속에 잠재의식적으로 어릴 때부터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쯤에 그냥 만나서 이게 친구들하고 송년회 비슷하게 하는 자리에서 내가 눈치가 그렇게 없었어.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아무 얘기나 막 하고 눈치 없어도 그냥 귀엽게 봐줬던 것 같아. 원래 그 여고생들은 그냥 밋밋한 거보다는 막 깔깔거리고 막 특이한 거 좋아하잖아. 그럴 때는 나를 나댄다고 싫어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내가 그래도 그렇게 막 묻히는 애가 아니었거든. 그래도 호불호가 있을지언정 내가 영어라는 것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무시할 처지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얘기한 이 사회성이 없어도 살아남는 뒤지게 능력 있는 그 한 요소를 갖췄던 거죠. 그래서 호불호가 있을지언정 완전 소외되거나 이렇게 찐따가 되진 않았는데 대학교 때 더군다나 영문과잖아요. 영어 다 잘하잖아. 심지어 해외파에 나보다 영어 잘하는 애들 많으니까 더 이상 영어가 내 장점이 아닌. 그리고 서울로 대학을 왔다 보니까 집안 좋고 잘 사는 애들도 많아. 그래서 뭐 내가 뭐 그냥 그 어린 시절에 대학생의 신분으로 뭐 내가 그들보다 뭐 외모가 막 뛰어나다거나 뭐 내세울 게 그렇게 있는 애가 아니고 그냥 학생 일인 거야.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는 말이 뭐 그렇게 이제 세상은 그 권력 싸움이잖아요. 세상은 모든 무리에 이 정치질이 있습니다. 세상 인생은 정치라더라고요. 인간관계는. 그러니까 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서 내가 힘이 없는 거야. 근데 그때는 내가 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지 몰랐지. 근데 눈치가 없고 그냥 순진하고 순수하니까 내 하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 뭔가 모르게 공기가 쎄한 거 있죠? 여기에서 내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뭔가 무시당한다는 느낌? 그런 걸 느낀 거야. 뭐 애들 말투에서 느낄 수도 있고 비아냥거리면서 느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상한가? 근데 그 이후에 일도 좀 혼자 한 경우가 많았고 또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결혼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서 좀 사람들을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럼 내가 그런 좀 특이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색깔을 완전히 죽여야 된다거나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가 그랬을 텐데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럴 때 내가 좀 특이해서 나를 좀 이렇게 쎄하게 보거나 이렇게 배제한다는 듯한 그런 공기를 느낀 적이 있었는데 짧은 기간이었고 내 입장에서는 어릴 땐 또 자의식 과잉이잖아. 그러니까 저 아줌마 이상해. 저 아저씨 이상해. 왜 그러는 거야? 그러고 그냥 다 넘겼단 말이야.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안 만났겠지? 그냥 바빠서 못 만나기도 하고 그냥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꺼낸다거나 아무리 좋고 막 이거는 나는 그냥 수다 수준의 얘긴데 뭐 엄청 천재인 애가 있어. 근데 걔가 막 진짜 양자역학에 관심 있다거나 막 천문학에 관심 있다거나 우리 남편도 약간 좀 머리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 분야가 막 좀 뚜렷해. 막 식물, 우주 이런 거 관심 많은데 생전 나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한다? 그러니까 혼자만 막 생각이 무지하게 있는 거야. 근데 어떨 때 가끔 자기 분야를 얘기하잖아? 못 알아듣겠어. 너무 심오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겠다니까. 우리 남편은 이제 자기 검열이 돼서 자기가 그런 관심사가 있는 거를 누군가와 사회에서 이제 나누면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우리 남편은 좀 함구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사회생활의 범주가 넓지 않고 그냥 사회생활 한다 하더라도 같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한다거나 그런 기본적인 대화만 하고 그냥 그게 되게 제한적으로 자기에 맞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또 말하는 걸 또 좋아한단 말이야. 나가서 내가 꽂힌 얘기를 하거나
맥락이 없는 얘기를 하거나 내 관심 분야에 대해서 막 또 그냥 똑같은 일상 얘기인데도 그 신선한 관점에 대해서 특이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사람들이 얘가 뭔가 싶은 거지.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좀 커서 이제 깨달은 거야. 그래서 입을 닫기 시작했어. 그래서 특이한 얘기를 안 했어. 그리고 그냥 할 얘기가 없기도 하고 내가 좀 이게 사람을 항상 관찰하는 그런 버릇, 분석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남들의 단점도 솔직히 잘 보이지만 단점은 그렇게 언급을 안 하는 편이고 장점도 되게 잘 보거든요. 그래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본인에 대해서 뭔가 가치를 알아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자기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그런 건 또 사람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칭찬도 하루 이틀이지. 만날 때마다 칭찬을 해주는 것도 사람이 너무 만만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개성을 자신 있게 표현하지 못하고 어떤 인간관계에서 살아남고자 어떻게 보면 남을 칭찬하는 거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어떤 생존수단으로 뭐 어떤 남을 높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같은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자랑을 했다가 그 내가 좀 철이 들면서 깨달은 것도 있고 우리 남편도 결혼하면서 이제 나대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나에게 조언을 해줬고 해서 자랑을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랑을 안 하는 것까진 좋아. 근데 이게 은근히 안 하는 척 삐져나온다? 그게 더 꼴 보기 싫은 거 알아요? 차라리 대놓고 자랑하는 게 낫지. 그러지.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지. 그러니까 내 얘기를 안 하지. 남들 칭찬해주지. 호구의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에 그렇게 부침이 많았구나. 그래서 그런 많은 고민을 겪다가 내가 사회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는 조금 내가 내면 치료도 많이 됐고 이제 극복을 하고자 제미나이와 대화를 했더니 역시나 사회성은 없는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나에게 제시한 그 사회성의 극복 솔루션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다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잘 나가는 발이 안 보이는 댄서처럼 인간관계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댓글에 조언을 남겨주시면 참고를 하겠지만 저는 인간관계를 하되 스킬이 없기 때문에 제 나름의 스킬을 써서 이제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자구책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했어요. 일단은 인간관계의 categorize 분야를 세분화해야 된다. 가족이냐, 평생 데리고 갈 사람이냐, 그리고 내 얘기를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서로 공유가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결이 같은 사람이냐, 사회에서 만나는 스몰 토크를 정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냐. 그럼 첫 번째, 가족이나 끝까지 데려가야 될 사람의 경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 우리 남편과의 관계. 우리 남편과의 관계는요, 단점은 어차피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어. 이미 한 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수용을 해줘야 돼. 그렇다고 남편한테 호구가 되고 만만한 여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컨디션이 안 좋고 왜 그러는지 다 알지. 그럴 때는 그냥 참아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사실 좀 서운했어. 이게 약간 좀 불쌍해 보여야 돼. 이렇게 약간 여성성을 넣어서 어깨를 쭉 이렇게 어깨를 좀 늘어뜨리면서 아까 너무 뾰족하게 말해서 서운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과는 받아냅니다. 그리고 대신에 내가 마음에 드는 그걸 했을 때 옛날에는 이런 상황에서 짜증을 냈는데 우리 남편이 인내심 있게 나에게 예쁘게 말해줬다. 역시 우리 남편은 정말 자상해. 어떻게 이렇게 이해심이 많아? 그리고 뭐 하나 해주잖아? 오늘. 그리고 남편도 사랑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냥 속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표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내가 물론 이 탄수화물 부족으로 감기에 걸려서 뭐 회복식으로 먹긴 하지만 딴 거 먹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양식을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나랑 가끔 뭐 어디 외식을 나가서 먹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멀리 나가야 나랑 어디 놀러 가야 먹는데 그렇게 자주 못 놀러 가니까 우리 남편도 양식이 먹고 싶겠다. 그때 한번 데려갔는데 되게 잘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편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서 내가 브런치를 시키면서 오빠 나는 나가서 브런치 많이 먹는데 오빠는 이런 거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남자들은 브런치 먹으러 가진 않잖아요. 양식을.
그래서 사실은 나 오빠 먹으라고 이거 시킨 거다? 처음에 안 믿더니 잘 진짜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되게 오빠 생각해서 그랬다는 걸 표현을 했더니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호주머니에서 용돈이 나온 거야. 그래서 나쁘지 않은 액수를 나한테 용돈으로 꽂아준 거예요. 현금으로. 그래서 또 한번 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밥 한번 기분 좋게 지인분들 기회가 되면 쏠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니까 이렇게 그냥 떡이 생기는구나. 너무 좋구나. 그 생각해서 이게 그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자꾸 구슬려야 돼. 내 사람이다 싶으면은 자꾸 예쁘다 예쁘다 해주고 구슬리고 잘하는 거는 막 뭐 하나 사줘도 막 감동하고 막 우리 엄마 사과 한 상자 사줬는데 막 진짜 너무 이런 사위 없다고 아니 진짜 이런 사위 없다고 생각도 했고 그걸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주 가장 나의 넘버원 중요한 관계가 중요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가까이 가야 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고 가족이거나 그런 사이를 할지라도 선을 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내가 결혼을 했지만 어쨌든 내 원래 친정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가족 같으면서도 남의 집 식구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외부에서의 어떤 심적 자원이든 금전적인 자원이든 들어오면 오케이거든. 땡큐거든. 근데 내가 뭐 베푸는 게 그게 내 시간이 됐던 금전이 됐던 뭐가 됐던 당연히 뭐 낳아주신 은혜 뭐 이런 거 생각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고 싶은데 관계라는 게 그렇지가 않은 거야. 잘못하면 왜 K장녀라는 말이 있겠어요? 잘못 베풀면은 고마움도 못 느끼고 엄마도 너무 당연하듯이 자기 딸을 고생시킬 수 있거든. 이건 우리 엄마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인간의 밑바닥 본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스마트함을 좀 갖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베풀더라도 사랑으로 베푸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다만 너무 막 엄마한테 못 사는 티 내고 막 엄마 부담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엄마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요거는 내 능력 바뀐 것 같아. 이번 달에는 내 예산이 충분치가 않아서 요 정도는 내가 지원을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엄마 대신 내가 이런 게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은 조금 더 엄마 신경 써 드릴게요. 그냥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그냥 막 내 살을 덜어내가지고 막 내가 불행한데 우리 엄마가 행복하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관계에서는 이런 밀당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가장 이너서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는요. 이거 끊어야 되나? JR도 풍년이다도 두 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면 안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가족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지인을 만났을 때 좀 친한 지인들과 할 얘기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지인들 그냥 아는 분하고 할 얘기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나의 창의력이나 나의 이런 생각들에 대한 어떤 배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